나야! 이 여자야! 선택해. 이젠 정말 지긋지긋해. 자, 이 악마 같은 거사. 곧 아들 재혁의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지는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재혁은 36해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중견기업 과장으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 그게 그의 일상이었고 그게 그의 자부심이었죠. 아내 유라는 완벽을 추구하는 여자였어요. 거실 바닥에 먼지 하나 없이 광이 났고 식탁 위 소품들은 밀리미터 단위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재혁은 그런 아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7년 차,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부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재혁이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자 유라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은 샐러드예요. 다이어트 중이니까. 그래, 고마워. 재혁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시골 이장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재혁이, 어머니가 또 쓰러지셨어. 이번엔 심해. 병원에 계세요. 응, 근데 의사가 보호자 오라고 해.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끄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라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나 내일 시골 가봐야 할 것 같아. 유라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홀로 병상에 누워 계실 어머니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시골집 작은 방에서 혼자 쓰러져 있었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재혁이 시골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허름한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한때 강인하던 분이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은 없었어요. 재혁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엄마, 왜 연락 안 했어요? 내가 바쁜데 뭘. 괜찮아, 금방 나아. 의사의 말은 달랐습니다. 지병이 악화되었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것. 재혁은 밤새 고민했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는 것.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사신 분께 이제는 편히 쉬시게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죠. 나흘 후 재혁은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연신 옷자락을 매만졌어요. 내가 괜히 짐이 되는 거 아니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유라가 서 있었죠. 그녀의 시선이 어머니를 훑었어요. 색이 바랜 외투, 투박한 고무신, 손때 묻은 보따리. 유라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래, 며느리야. 패 좀 끼치 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섰어요. 그 순간 유라의 코가 실룩였습니다. 시골 특유의 흙냄새와 나무 연기 냄새가 섞인 듯한 그 냄새. 유라는 고개를 살짝 돌렸죠. 재혁은 어머니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는 방 구석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마치 남의 집 문턱에 얹혀 사는 사람처럼요. 유라가 재혁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그 방 침구새로 산 거잖아요. 냄새 배면 어떡해요.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침묵을 선택했어요.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게 얼마나 안이한 생각이었는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오신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유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평생 시골에서만 사신 분이 도시 아파트 생활을 하루아침에 익히긴 어려웠죠. 분리수거를 잘못하고 화장실 바닥에 물을 흥건히 남겼어요. 유라는 그때마다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이 야근하는 사이 상황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된장국을 끓이다 가스레인지 주변에 국물을 흘렸어요. 새로 바른 시트지 위로 누런 얼룩이 번지는 걸 유라가 목격한 거죠. 어머니,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미안하다. 내가 닦을게. 됐어요. 나가세요. 부엌에서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재혁이 들어섰어요. 그가 본 것은 부엌 입구에 얼어붙은 어머니와 화가 잔뜩 난 아내의 모습이었죠. 무슨 일이야? 유라가 돌아섰습니다. 눈에는 참았던 감정이 가득했어요. 당신 엄마 시골로 다시 보내요. 못 살겠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하루 종일 집을 어질러 놓잖아요. 냄새도 나고. 나 진짜 못 참아요. 창밖에서 빗줄기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보따리를 들고 나왔어요. 재혁아, 내가 갈게. 너희 싸우게 해서 미안해. 엄마, 밖에 비 와요. 괜찮아. 나 때문에 이러지 마. 재혁이 어머니를 붙잡고 유라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한테 사과해. 유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부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죠. 유라는 사과하라는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사과해요? 재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엄마한테 나가라고 했잖아. 밖에 폭우가 쏟아지는 거 안 보여. 유라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죠. 그래서요. 시골 노인네가 뭐가 대단해요. 몸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데 내가 왜 참아요. 그 순간 재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폭발한 거였어요. 그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니가 달려들었어요.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안 돼, 재혁아. 때리면 안 돼. 재혁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그의 눈가에 핏줄이 섰어요. 유라는 놀란 기색이었지만 곧 냉소를 되찾았죠. 뭐예요? 나 때릴 거예요. 당신 엄마 때문에 아내한테 손을 대려고요. 어머니가 아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재혁의 가슴을 밀어냈어요. 그만해라. 다 엄마 탓이야. 내가 괜히 올라왔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강인하게만 살아온 분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재혁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죠. 유라가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못 모셔요. 시골로 돌아가세요. 재혁이 아내를 돌아봤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재혁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던 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엄마, 아무데도 안 가셔도 돼요.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니야. 엄마 있으면 너희가 힘들어. 나는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면 돼. 유라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죠.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시골이 편하실 거예요. 재혁의 눈이 아내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유라가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당신. 우리 동생 결혼 자금 말이에요.
그 돈은 절대 손 떼면 안 돼요. 재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상황에 돈 얘기라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바라봤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엄마가 아픈데 돈 얘기를 해.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당연하죠. 당신 엄마 병원비로 그 돈 쓸 생각이잖아요. 안 돼요. 그건 우리 동생 전세금이에요. 재혁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7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맞벌이로 모은 돈인데 아내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기 가족뿐이었죠.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혁아, 괜찮아. 엄마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 시골 가서 그냥 버티면 돼. 재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뼈만 앙상한 그 손이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유라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이해를 구하는 눈빛이 아니었죠. 그 돈은 내가 번 거야. 어디에 쓸지는 내가 정해.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말을 정면으로 거부한 건 결혼 후 처음이었어요.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가 있었죠. 유라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 확실히 정리해요. 나랑 살래요. 당신 엄마랑 살래요. 둘 중 하나 선택해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창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유라가 다시 말했습니다. 대답해요. 누구 선택할 건데요? 어머니가 재혁의 앞으로 나섰어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재혁아, 이러면 안 돼. 부부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갈게. 엄마가 떠나면 다 해결돼. 어머니의 등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희생만 하신 분이 짐짝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재혁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유라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어머니가 알아서 가신대요. 그 한마디가 재혁의 마지막 줄을 끊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붙잡고 돌아섰어요.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죠. 엄마, 거기서요. 아무데도 안 가셔도 돼요. 유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재혁이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선택하라며. 그래, 내가 선택할게.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어요. 재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나는 엄마를 선택해. 영원히. 유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유라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죠. 당신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는 거예요. 7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혼하자고 안 했어. 너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야. 뭐요? 재혁이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오늘부터 이 집에 사셔. 아무데도 안 가. 이게 내 결정이야.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어요. 좋아요. 그러면 나는요.
나는 어떡하라고요? 너는 내가 정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같이 살고 못 받아들이겠으면 내가 결정해. 유라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어머니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재혁아, 이러면 안 돼. 엄마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 안 돼.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재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유라는 그런 남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단호한 모습은 처음이었죠. 유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지만 그곳에서 후회나 망설임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은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죠.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 있어요. 유라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옷가지와 필요한 것들을 대충 챙긴 모양이었죠. 재혁은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가 있었어요. 유라가 현관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후회할 거예요. 평생.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가는 캐리어 바퀴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에 정막이 내려앉았죠. 재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했어요. 재혁아,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미안해. 재혁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작고 여윈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이제 아무 데도 안 가셔도 돼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둥 소리는 어느새 멀어지고 있었어요. 폭풍이 지나가고 있는 거였죠. 어머니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재혁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잃은 것도 있지만 지켜야 할 존엄을 지켰다고.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